오늘은 행서 교정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서는 왕이지 난정서인데 처음으로 난정서에 대한 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사람이 쓴 글꼴입니다. 지난번에 비교해 봤을 때 전서, 해서, 예서를 제가 봤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해서인데 해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고 오히려 예서가 좀 떨어지는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행서를 이렇게 보는데 역시 행서라는 것은 사실 비교해 봤지만 해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서는 부동 자세, 차렷 자세이고 행서는 걷기고 초서는 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바로 서서 천천히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우스운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행서를 잘 쓴다는 것은 해서가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가 안 되는 사람이 행서를 잘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서를 잘 쓰시고자 하시는 분은 해서를 그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해서가 안 되는데 행서를 써도 됩니까? 하는데 해서 공부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서를 같이 겸해도 됩니다만은 일단 해서를 공부하는데 상대적인 시간을 많이 하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인 세부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행서는 칸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서, 예서, 해서는 칸의 규격이 있습니다. 전서는 가로 2대 세로 3의 비율이 있고 해서와 예서는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정사각형에 선다고 그랬죠. 그런데 행서라는 것은 사실 행서와 초서는 칸의 규격이 없습니다. 없고 크기에 원칙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이요. 그렇지만은 초학자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낱글자를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한자씩만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자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장법을 공부하기 전에 낱글자를 공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로 세로 해서에 준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행서는 칸이 없습니다. 초서하고. 자, 그래서 지금 행서를 썼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해서의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은 행서는 빨리 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숙달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잘 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낱글자를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칸의 크기에 비례한 글자의 크기입니다. 여기 지금 책에서도 이렇게 비교적 석자식 이렇게 배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갈지자의 경우도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다가 글자 한 자씩을 쓴다고 볼 때 오자 같은 것은 지금 많이 쳐졌죠. 자, 해설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상하 좌우를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편중되었다는 거죠. 극자는 뭐 어지간히 들어갔죠. 이 지는 지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어때요? 조금 흔들렸죠. 약간 상단으로 갔습니다. 그죠? 얘도 약간 우측으로 갔고요. 청자도 우측으로 갔죠. 자, 가자. 일단 전체 글자 중심으로 쓴다는 것은 해서의 원칙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 행서가 왜 안 되느냐? 해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서를 쓸 때 운필하는 운필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요런 것이죠. 요런 것. 그죠? 신자가 있는데 이 법첩에도 보시고 하는데 이 것이 왜 이렇게 모양이 나오냐는 거죠. 이 해설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설을 쓰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해설을 쓰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모양은 지금 어떻게 나요? 우리 반대로 이렇게 났죠.
왜 그렇습니까? 요 뼈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뼈가 그렇게 안 들어갔다는 거죠.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이래 되겠죠. 그죠? 이 뒤끝도 보십시오. 이 뒤끝을 이렇게 됐죠. 이 해설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해설을 썼을 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뼈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뼈는 어떻게, 이 모양이 이렇게 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이렇게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수필이 도출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다 보면 이 획도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깨졌죠. 그렇죠? 여기서도 막 이렇게 깨지고 이것도 막 깨졌잖아요. 뼈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이렇게 한 획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빠졌죠. 왜? 여기서 이 뼈가 안 들어가줬기 때문에 붓이 누워서 그렇습니다. 중봉 운필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설을 쓸 때 뼈를 그대로 넣어주고 빨리 써줘야 되는데 해설을 쓸 때처럼 그 뼈를 살펴주지 못하기 때문에 획도 이지러지고 모양까지 신경 쓸 정신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쓸 때는 행서이기 때문에 좀 빨리 쓴 것입니다. 빨리 쓴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때는 빨리 쓰시지 마시고 해설을 쓰는 시간 정도로 들어서 천천히 쓰십시오. 자, 유튜브에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요 점이 3개 찍힌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여기는 속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속도 조절. 대체로 2분의 1에서 200까지로 조절하는 게 있는데 이 행서를 공부하실 때 초학자인 경우에는 배속을 2분의 1로 줄이십시오. 그래서 천천히 쓰는 거를 보시면서 연습을 익혀서 조금씩 배속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서를 쓰는데 너무 천천히 쓰면 실제감이 없어서 사실 제가 좀 빨리 쓰는 거거든요. 실제 속도로.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배속을 늦추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자, 이자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이 써이자를 실제로 보고 이 써이자의 골격을 따라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왔죠? 속도를 이렇게 해서 꺾을 걸 다 꺾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꺾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죠. 또 꺾어주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꺾어주는 게 여러분 비입니까?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꺾어주고 해설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꼬리만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극자 같은 것도 자 보십시오. 이 머리가 해석하는 그대로 들어가서 해주죠. 여기서 해설을 그대로 해주고 연결만 하는 겁니다. 자, 뼈는 해설을 그대로 넣어주고 획만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요. 해설을 그대로 쓰면서 연결 동작만 해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쓰는 김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자 같은 것도 점도 제대로 찍어주고 마감까지 해주고 꼬리만 이렇게 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해주죠. 눌러주고 꺾어주고 요거는 지금 행설을 할 때는 필순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필요 이상 요거부터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건너가고 여기서 접혀서 천천히 접혀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해서의 문필을 그대로 해주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맞죠? 꺾을 때 꺾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다만 연결하는 부분만 연결을 해서 행서의 흐름을 잡아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요 청자를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청자의 경우에 자, 요런 데 막 깨졌죠. 운필에 요런 데 깨졌지 않습니까? 운필을 여기서 천천히 해서 마지막에 붓을 거꾸로 나오고 대서 됐죠? 꺾을 때 꺾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딱 도출해주고
점 찍어주고 점 찍어주고 해설을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꺾어주고 들어주고 다시 눌러주고 꺾어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고 여기서 가로 꺾기 해주고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죠. 요 깨졌죠. 지금 저 요거 어떻게 하냐. 요렇게 왔잖아요. 와서 여기서 수필을 해주라는 거죠. 도출을 해줘서 올라가라는 거지. 그래야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냥 이래 왔다 이래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 골격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눌렀죠. 여기서도 해주고 이렇게. 여기서도 꺾어주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해서의 골격이 잡혀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음 심자 보세요. 찍혔죠. 여기서 그냥 콕 찍는 게 아니고 이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찍어서 눌러주고 해서 골격을 넣어주고 이렇게 했죠. 역시 해주고 두 개를 다만 해서는 떨어졌는데 행서는 연결해 준다는 것만 차이 납니다. 오늘 행서에 있어서 제일 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해서의 골격을 최대한 충실하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써가지고 해서의 운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쓴 사람이 어느 정도 행서를 쓰느냐 마느냐는 글자의 모양보다도 필력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빨리 이렇게 빨리 썼는데도 이 뒷끝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뒷끝이 정리가 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씨는 빨리 썼는데 제대로 안 지켜져서 뒷끝이 획이 정리가 안 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뒷끝 정리가 아직 안 됐죠. 이런데,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해서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행서가 된 걸 보면 그 사람이 해설을 언제 쓰느냐가 다 나옵니다. 오자 같은 거, 자, 요게, 오자 같은 거는, 빨리 글자를 빨리 쓰더라도 이 뒤끝 정리가 되고 모양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죠. 해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절대 이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래 누르고 뭐 이상한 이런 깨지는 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을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행서학습에 있어서는 모양을 신경 쓰지 말고 운필의 정확성을 해서의 골격을 공부를 하되 다만 획만 이어주는 것만 하는 거로 하면서 되도록이면 해서의 중점적인 공부를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행서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행서 수업도 앞으로 이 난정서 이외에 행서 법첩을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만은 행서를 자꾸 공부하고 해설을 안 하게 되면 좋은 글씨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학자일수록 해서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시고 행서는 조금 할애를 해서 해서 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첫째 수업을 정도로 마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서를 쓰는 원칙으로 천천히 쓰라는 것,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속도 조절을 제일 2분의 1로 줄여서 천천히 보시고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배속을 빨리 해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